자, 토끼전, 두껍전, 우리 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가지고 기억나는 게 문 한 개밖에 안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거 대금아? 그거 있잖아요. 일단 그 별표구들 있잖아요. 터키도 있는 우리 집에서. 아, TV전에서 토끼를 데리러 간 인물은 세준이, 토끼를 데리러 간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봐네. 자라? 맞아. 그 얘기 한 개 더 있어요. 그 국법전에서 있잖아. 국법전에서 두꺼비가 나오잖아. 음, 두꺼비는 하늘 열기 했을까 안 했을까? 두꺼비는 뭐라고? 두꺼비는 하늘 열기 했을까 안 했을까? 응? 그러니까 꼬비도 하늘 여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야기에서. 세준아, 들었어? 아니요. 대금아, 좀만 천천히 말해봐. 두꺼비는 뭘 했을까, 안 했을까? 꼬비는 하늘 여행을 했을까 안 어, 했을까? 두꺼비는 하늘 여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묻는 거 맞아? 네. 잘 모르겠어. 별로 실제로 안 했지만 이야기는 그랬다고 했지. 대금아, 뭐라고? 실제로는 안 했지만 그냥 음, 이야기는 했다고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지. 음, 다 했어? 네. 어, 자, 세준이. 아, 여기 그 두껍전에서 그 사슴들이 초대를 했잖아. 그 어. 호랑이 빼고 응. 모든 동물들은 초대를 했잖아. 어. 위쪽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앉기로 했잖아. 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두꺼비가 앉게 되었는데 넌 진짜로 두꺼비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냥 두꺼비가 윗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냥 좀 꾀를 부리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단순하게 아니? 왜 난 그런데? 아니 그 너 말고 하는 말 말고 그 꼬비가 앉았던 건 실제로 그 너희는 게 아니라고. 음, 알겠어. 그럼 그 여우는 두꺼비에게 윗자리를 빼앗겼잖아. 어, 그래가지고 여우는 두꺼비한테 어떤 것을 부렸을까? 꼬비는 뭐라고? 여기 그 여우가 두꺼비에게 윗자리를 빼앗겼잖아. 어, 그래가지고 여우는 두꺼비한테 무엇을 했을까? 어,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세상 여행을 땡이 했나? 나는 여우인데 땡이 뭐였을까? 세상, 어? 세상, 아니야. 뭐야? 꾀야. 꾀. 웬 꽤? 선생님, 전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 두 편의 옛 고전, 옛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아이고. 이건 뭐예요? 토끼전. 판타지는 뭐예요? 아, 판타지? 토끼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토끼전을 부르는 이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이 유튜브잖아. 있다는 거야. 별주부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왜 혹시 별주부전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혹시 알아? 자라가 나오니까. 응? 자라가 나오는 거하고 별주부전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별주가 무슨 뜻인지 주부가 잘한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전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이야. 그 흥부전, 뭐 흥부 이야기, 흥부전, 뭐 심청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별주부에서 별하고 별하고 주부가 합쳐진 거야. 근데 그 이 주부는 주부는 다른 뜻하잖아요. 자라. 어? 그 주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별이 달아별자야, 한자로. 이 별이 잘하라는 뜻이야. 주부는 벼슬 이름이야, 벼슬 이름. 자라였을 어? 아, 거슬림이 자라. 벼슬 이름인데 주부라는 벼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회사 다니시면 뭐 김과장, 어? 뭐, 뭐 박이사 뭐 이렇게 부르는 거 혹시 알아? 네. 그 사람의 성에다가 그 사람의 직책을 붙여갖고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분처럼 주부 벼슬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 자라의 자라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별주부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요 별주부전으로 하면은 이게 자라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되는 거야. 반면에 토끼전 하면 누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되는 거야? 토끼. 토끼. 토끼가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이름 말고도 어떤 이름이 또 있냐면 유광 요런 이름도 있어. 수군가? 왜 제목을 수군가라고 했을까? 뭐 물의 동전 이야기 들어오는 거? 이게 바닷속 용궁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수군가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토생전. 토끼가 산 전, 아, 토끼가 살아난 이야기네. 아, 죽기 직전에. 뭐 그렇게 해서 토생전인지 아니면 그 토끼 옛날에 생원이라는 또 이렇게 직책 벼슬 뭐 이런 게 있어서 토끼를 그렇게 불러서 토생전이라고 하는지 그건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 내가 물 대금이. 마시고 목말라 물 마시고 와도 돼요? 그다음에 토끼의 간이라는 그러한 또 이렇게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불리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제목이 있는데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기도 했었고 또 판소리, 판소리 알아, 세준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이 안 어, 나요. 판소리 우리가 12마당이라고 있어서 뭐 심청가, 춘향가 뭐 이런 식으로 절에서 내려오는 그 판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수군가, 이 별주부전 이 이야기도 토끼전 이 이야기도 판소리로 이렇게 그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찾아볼까? 좋아라고 저기 저 바둑점 맥히고 얼숭덜숭한 것이 도생원 아니오 허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육로 수말리를 요 아래 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 턱이 늘어져 뻣뻣하야 토자가 늘어져 호자가 되었겠다. 저기 저 주둥이 벌그러고 얼숭덜숭한 것이 호생원 아니오 호생원 허거 불러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봄 내려온다 봄이
고민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자, 그래서 이 여자분 있지? 이 여자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야? 판소리. 판소리야. 그래서 이 여자분은 뭐야? 명창, 창한다고 그러고, 노래하는 걸 창한다고 그러고, 요 옆에 이거 북치는 고수. 남자분 있지? 아, 그치. 고수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이고, 지금 이게 이제 그 토생전, 그 토생원, 그 아까 토생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생원이라는 그런 벼슬 뭐 그런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토생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까 그 수군가, 지금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12마당 중에 한 부분이고, 요즘에 그 유행하는 노래 중에 뭐 범 내려온다 막 그런 노래 있지. 네. 네. 쌤도 몰랐는데 그 범 내려온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수군가 한 대목에서 그걸 따온 그런 거라는 걸 요 보니까 지금 알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소리로도 전해줬던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토끼전 우리가 함께 보면은 24, 25쪽 보겠습니다. 우리 대금이가 책이 없어서 그냥 우리 세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에 아랫부분에 용왕은 붓을 들더니 흰 비단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라고 돼 있지. 거기 밑에 용왕이 쓴 글을 한번 세준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그대가 떠나니 내 마음 기쁘고 한편 슬프도다. 흰 구름 흐르는 물 굽이굽이 돌고 돌아. 인간 세계 푸른 산속 헤매다. 좋은 명학 얻어오길 꿈속에 또 바라네. 이게 바로 누가 쓴 거야? 용왕. 용왕이 쓴 거야. 근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용왕이 자기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시로 표현했어. 자, 그랬더니 자라가 이에 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엔 자라가 쓴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봐. 마마의 깊은 은혜는 나의 발길을 재촉하며 마음은 어느새 인간 세계에 가 있구나. 신화된 도리를 닥하고자 이 한 몸 큰 용기를 뽐냈으니 좋은 약 못 구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나. 그래서 역시 자라가 이제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결심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시를 써서 이렇게 바친 거야.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뭘로 써서 시를 써가지고 시를 써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혹시 그 이방원 태종 이방원 알아? 이방 알죠? 알아요. 그 정몽주 이런 게 아들 아니에요? 지성계 아들이 태종 이방원이고 정몽주도 알아? 정몽주? 알아요. 알죠? 정몽주는 이제 고려의 충신 알려진 정몽주인데 원래는 이제 고려의 말에 정몽주하고 이성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려가 좀 이렇게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고려를 뭐 하자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자 했었는데 정몽주는 왕은 그대로 두고 잘못된 것만 뭐 하자 또 고치자 우리가 이걸 보고 개혁파라고 그래 개혁파 반면에 이성계나 정도전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이런 사람은 이거 뜯어 고쳐서 안 된다 나라를 아예 뭐 하자 뒤 엎어버리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혁명파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고? 혁명파.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로 비유하자면 자 개혁파가 있고 혁명파가 있다고 그랬어 자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 만약에 우리 대금이하고 세준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30년이 됐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30년이 되어서 좀 낡았어 그렇지만 그랬더니 대금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 우리 아파트가 낡긴 했어 하지만 바깥에 페인트 새로 잘 칠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잘하면 그래도 뭐하다? 쓸만하다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하자? 나하고 리모델링 하자 반면에 제가 하고 세준은 싶은 말인데요. 리모델링 해봤자 이 구조 같은 것도 바뀌기 힘들고 저기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다 뭐하고 허물고
그 땅에다가 새로 높은 아파트를 새로 짓자. 이걸 보고 재건축파. 이해가? 네. 그래서 원래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낡은 것만 고치자는 게 리모델링. 이게 개혁파야, 개혁파. 반면에 아예 때려 부수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짓자가 재건축파가 바로 뭐야? 혁명파야. 자, 이 중에서 누구는? 개혁파? 정몽주는 개혁파였어. 반면에 누구는? 이성계, 대방어? 그의 아들 이방원, 이성계. 그다음에 정도전 이런 인물들은 혁명파였어. 그런데 이 이방원이 정몽주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같은 팀을 이뤄서 나라를 뒤엎고 싶은 거야. 그 정몽주의 마음을 알아보러 가서 야 우리 같이 혁명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를 지어서 시를 지었어. 혹시 그 시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 뭐, 그 두 개 다 있는데. 이방원이 이렇게 말했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시를 지은 거야. 즉 그 얘기는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막 우리가 힘을 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00년 1000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결국은 정몽주한테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팀 먹자 라고 꼬신 거야.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렇게 답을 했어. 시를 썼어. 답을 했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걸 뭐 단심가라고 그러는데 100번 죽어도 나는 뭐 하지 않을 거다? 마음을 나는 바꾸지 고려를 않고. 향한 고려 왕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나보고 뭐 하라고 하지 말아라? 배신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 나쁜 놈아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방원이 야 정몽주의 시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은 100번 죽어도 우리 편이 안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방원이 어떻게 했어? 정몽주가 다리를 건너고 있었을 때 그 다리에서 정몽주를 부활을 시켜서 철퇴를 내려쳐가지고 정몽주를 죽였어. 그래서 그 정몽주가 죽은 다리가 선죽교라는 다리.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방원과 정몽주 사이에도 이렇게 시를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면 시를 주고받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몇 쪽 보면 되냐면, 저는 근데 어떠하리 저떠하리 그것만 알아요. 66, 67쪽 보겠습니다. 66. 자, 이번에는 누가 했냐면, 이번에는 토끼하고 자라가 시를 주고받았어. 자, 우리 대금이가 한번 이 시를 읽고, 세준이가 시를 읽어줄 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대금이가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자, 세준이가 먼저 토끼가 쓴 시를 읽어주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인간 세상 떠나니 콧노래가 절로 나는구나. 넓적한 자라 등에 업혀 새로운 꽃으로 발길을 옮기니 한가로운 바다만큼이나 편안한 뿐이구나. 장차 부귀와 영화라는 두 개의 떡을 양손에 쥐었으니 100년 만년 내 세상이로구나. 대금이. 그렇고 음. 이거 살기 힘든 일은 이거 말고 살기 편하고 뭐 막건 살 수 있는 바사를 가장 그거는 빼는 것 같아요. 도끼는 뭐 이 토끼가 쓴 시라고, 토끼가. 그래요? 음. 다시 자, 다시 읽기 다시. 세준이 힘드니까 이 시의 내용은 결국은 내가 살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인간 세상에서 그런데 잠깐만요. 자라와 함께 잠깐만요. 이 토끼에 쓰는 거니까 딱 봐도 그냥 이거 힘든 세상을 그냥 친한 데 가자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자라와 함께 저 바다에 가서 내가 100년 만전 아주 편한 세상을 살게 돼서 너무 뭐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이미 이 토끼는 자라의 말을 다 뭐 한 거야?
꿰매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용궁에 가면 내가 아주 대접받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지금 이런 시를 쓴 거야.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라가 뭐라고 시를 썼는지 한번 또 잘 들어봐, 대금아. 세준이. 한 조각 신화된 도리와 충성으로 얼마나 헤매었던가. 명확한 토끼와 인형을 맺어 용왕의 꿈을 이룰 수 있네. 깊은 병은 자리를 밀어내고 능력 있는 이 몸은 편안함을 얻으리. 대금이 들었어? 이게 그 자라가 쓴 시거죠. 어, 그러니까 일단 토끼랑 척척이 거의 성공했으니까 내일 사가지고 유황이 더 좋다는 그런 거 같아요. 더칠수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그래서 이 시에는 바로 자기가 그동안 고생을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 토끼를 꿰가지고 용궁으로 데려갈 수 있으니 용왕님 병도 낫게 하고 나는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벼슬도 올라갈 거고 해서 야 신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시를 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준이 대금이 이렇게 옛날 선비들이나 옛날 사람들 이렇게 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약간 요즘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이랑 어떤 점에서? 약간 조금 오늘날에도 좀 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약간 옛날에도 오늘이랑 비슷한 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혹시 대금이하고 세준이 랩 배틀 알아? 뭐라고요? 래퍼들이 네, 랩으로 배틀하는 거 알아? 네. 어? 네, 래퍼들이 막 그 랩으로 세준이는 너무 잘났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은 그 얘기를 막 대금이가 막 뭐라고 그러면 세준이가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준이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어? 너는 나의 잘남을 잘 아는구나. 너 역시 잘났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랩 배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있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시를 잘 짓는 게 그 당시에는 아주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쪽 보면 되냐면 47쪽 보겠습니다. 자, 47쪽에 보면 46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금아 잘 들어야 돼. 네, 이 자라가 토끼를 꼬셔서 용궁으로 데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네. 용궁이 어떻다고 말해야 돼? 좋다고 말해야 돼요. 아주 좋다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용궁이 어떻다고 말했나 한번 잘 들어봐. 자, 세준이 제일 마지막 줄. 우리 용궁은 46쪽. 우리 용궁은 조개 껍질로 집을 짓고 배곡으로 층계를 만들었고 계속 읽어야지. 또한 산으로 기둥을 세우고 호박으로 장식을 하여 만든 진주궁과 자개 내걸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열린다. 연꽃처럼 어여쁜 용녀들이 춤을 추며 맛있는 포도주를 권하니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좋은 점이 어떤 좋은 점이냐면 용궁은 조개 껍질로 집을 짓고 배곡으로 층계를 만들어 산으로 기둥을 세우고 호박으로 장수가 만든 진주궁과 자개대고 그러니까 건물이 훌륭하다는 거야. 건물이 멋지다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잔치가 열린다는 거야. 세 번째로는 용녀, 여자들, 예쁜 여자들이 춤을 춘다는 거야. 네 번째는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 좋은 점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부터 읽어봐, 세준이. 어디 그뿐인가요? 바다 위의 푸른 물빛에 하늘과 맞닿아 있고 유유히 떠돌아다니는 돛담배는 마치 인간들의 찌른 삶을 비웃는 듯 한가롭다오. 아름다운 용녀들의 비파 소리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더 없는 음률이요.
초나라의 강에서는 고기 잡는 어부들도 흥에 겨워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변변치가 물속에 있다는 걸 그 누가 알겠어. 게다가 풍경, 바다의 풍경도 아주 평화롭다는 거야. 게다가 그 음악도 있다는 거야. 이러니 이 용궁이 얼마나 뭐하냐? 좋으냐. 그러니 이 좋은 용궁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한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금이하고 세준이가 토끼를 가서 데리고 와야 돼. 네. 2022년 울산으로 토끼를 데려와야 돼, 대금이는. 세준이는 2022년 대전으로 이 토끼를 데려와야 돼,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이 토끼, 숲속에 사는 토끼에게 뭐라고 꼬셔서 세준이는 토끼를 데려올 거냐는 얘기야. 대금이는 뭐라고 꼬셔서 토끼를 데려올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워드로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은 워드로 쳐서 채팅창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여줘도 좋고, 워드 치기 힘든 사람은 종이에다 뭐 해서 글로 써서 하는데, 여기 아까 조금 아까 읽어준 것처럼, 우리 영궁은 조개 껍질로 집을 짓고 백옥으로 층계를 만들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대금이는 우리 울산은으로 시작하면 되고 태준이는 우리 대전은이라고 해서 시작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이 누구를 토끼를 꿰어올 건가? 그럼 꼭 사실대로 써야 될까? 아니요. 네. 사실대로 쓰긴 하지만 거기다 약간 뭐 해서 과장돼서 약간의 뻥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토끼를 깨우기 위해서 뭐라고 쓸 건지 써보자는 거지. 대금 이해했어? 네. 태준이도? 네. 자, 시간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써보고 5분 후에 우리가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 저 다 썼는데요. 시간 1분 남았으니까 좀 더 써보던가. 대금이 다 썼으면 시작하고. 대금이 어때? 대금이 다 썼어? 대금을 다 썼어? 네. 그러면 이번엔 대금부터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아니, 처음엔 지금 오늘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자, 오늘 그럼 세준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매일 잔치가 열린다고. 매일 상에 맛있는 것도 있고, 뭐라고 말하면 그걸 다 해주는 로봇도 있다. 경치도 예쁘고 날마다 잔치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꽃도 있어서 향기도 좋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당근도 있어요. 어때? 대금 토끼. 음, 세준이가 말하는 거 듣고 보니까 가고 싶어? 너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직 안 가고 싶어요. 당근이 있다고 해도 총 최소 800, 5천 개랑 마신 배트가 그러고는 8만 5,555만 5,55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금이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세준이가 어쨌든 요 형식에 맞춰서 글을 잘 썼습니다. 다음 대금이. 일단 바다가 근처이기 때문에 맛있는 해산물이 처음 무쳐보이는 해산물도 먹어볼 수 있고 바다 해산물도 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고래마을도 있기 때문에 여러 휴가지 매점이 있고 또 관광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심한 적이 없지. 그리고 또 나무도 많고 나무도 많고 공원 활동이 많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지. 그리고 또 근처에도 맛있는 마트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다고. 은행인도 있으니까 거기서 돈 빼면 돼. 그리고 거기서 끼좀 있으니 끼어서 놀 수도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추 85,555개와 당 8억 개가 8만 개 있다고 정말 다 돌아다니는 거. 네, 끝났어요. 대금이는 지금 쓴 대로 읽은 거야? 아니면 지금 생각해서 말한 거야? 편지를 읽은 거예요. 쓴 대로 읽은 거야. 어때, 세준이? 대금이 토끼가 자라가 저렇게 꼬시면 세준 토끼는 어때? 갈 것 같아? 안 갈 거예요. 저 왜 안 해산물 가? 싫어요. 어? 해산물 싫어해요. 해산물 싫어해. 해산물 싫어하는 토끼야. 안 먹으면 안 먹어도 자, 되는데. 선생님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하는 동안에. 우리 대전은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어서 온갖 아름다운 옷을 마음껏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어. 제 집 옆에 한바탕 있어요. 에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워 산책하기도 무척 좋다오. 또 마지막에 너무 영화관에서 마지막에 재미있는 비주얼이 영화도 너무 마음껏 볼 수 있고 VR 체험을 통해 온 우주와 바닷속 등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오. 도서관과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아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그 재미도 크다오. BTS라는 유명한 아이돌이 있어서 춤과 노래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어. 라고 쌤은 이렇게 썼어. 어때? 대금토끼, 세금토끼 대전으로 올 거야?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빵이 왜? 맛있 아니면 빵이 8억 빵이 8억 5만 5,555개. 이거 또 여름이면 최소 8억 이상 있다면 갈 건데 말이에요. 빵이 세준, 흥미롭게 없는지 말이기 때문에 안 갈 거예요. 세준토끼는? 저는 안 가요. 저 아, BTS에 관심 없습니다. BTS. 저는 관심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48쪽 책 보겠습니다. 자, 48쪽에 보면 그대가 나의 딱한 사정을 안단 말이요? 물론이요. 자라는 갑자기 점잔을 빼며 의젓하게 말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는 아까 용국은 이렇게 좋은데 토끼 너는 얼마나 어렵냐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면서 토끼의 사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자라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동지섭달 거기부터 세준 읽어주겠습니다. 동지섭달 추운 겨울. 동지석달 추운 겨울에 절벽이 얼어붙어 마땅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 첫째 어려움이요.
찬바람이 몰아치면 풀과 나무도 얼어붙으니 먹을 것이 없음이 둘째 어려움 아니오. 자, 생긴 첫 번째 것도 어려움은 잠깐만. 첫째 어려움은 겨울철에 잘 데가 없다. 춥다. 춥게 지내야 된다. 두 번째 어려움은 겨울철에 먹을 것도 없다. 그게 너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는 거야. 세 번째, 그 밑에 물론 봄에는 물론 어 물론 봄에는 세 밑에서 번, 셋째 줄. 물론 봄에는 먹을 것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배고픈 독수리가 그대의 목숨을 노리니 이 또한 셋째 어려움이요. 아, 세 번째 어려움은 뭐래, 대금아? 독수리의 놀인데요. 아, 독수리한테도 잡아먹힐까 봐 불안하지 않냐라는 게 세 번째 어려움이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어려움 49쪽. 산과 들이. 산과 들이 불탈 만큼 뜨거운 사복 중 그대의 몸뚱이를 보호해주는 털이 또 얼마나 덥겠소. 털 끝마다 누린내가 날 테니 넷째 어려움이요. 아, 네 번째 어려움은 뭐라는 거야? 막 누린내 나고 아, 우리네가 더워요. 더운 여름에 그 털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덥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산과 산에 울긋불긋 당풍이 들고 국화가 피어나면 얼씨구 좋아 밤토리라도 먹고 싶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연락 없는 사냥꾼과 사냥개가 달려드니 이 또한 다섯째 어려움이죠. 자, 다섯 번째 어려움 뭐? 막 사냥기랑 사냥꾼과 사냥개 때문에. 사냥꾼과 사냥개한테도 잡아먹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자, 근데 또 내려와서 총 잘 쏘는, 총 잘 쏘는 포수가 이산저산 돌아다니다가 그대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쁘니 여섯째 어려움 아닙니까? 여섯 번째 어려움은 누구? 소수꾼. 막 이렇게 포수들을 피해 다니더니 어렵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다음 때 넘겨서 산 속에는 사냥꾼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도 더 밑에 쭉 있죠. 내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사냥개가 무리꾼들에게 쫓아 도망가다가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라면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계속 이걸 넘겨서 마치 온몸에 전기에 감전된 듯 정신이 없겠죠. 이것이 일곱 번째 어려움입니다. 호랑이도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야?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나무꾼과 누구의 이야기? 목동 목동. 때문에 너가 또 뭐해? 어렵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8가지나 얘기해. 그러니 나랑 같이 뭐 하자? 맞아. 용궁에 가자. 자, 이번에 그러면 대금이하고 세준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대금이가 그러니까 대금이와 세준이가 있는데 자라가 와가지고 대금이한테 대금아 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그러니까 너 나랑 용궁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자라가 대금이 보고 대금이 너의 어려운 점을 뭘 말하겠냐는 얘기야. 또 반대로 세준이에게 자라가 세준아 너 이런 점이 어렵지? 라고 이 첫 번째 어려움이 뭐고 두 번째 어려움이 뭐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얘기지. 힘이 생각 냈는데요. 어? 힘이 생각 냈는데요. 대금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천천히 얘기해봐. 생각했다고요. 벌써 생각했다고 그걸 글로 쓸 거라고.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쓸 거라고 아까. 자, 그 선생님이 워드로 이렇게 써서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글로 써서 그 부분에서 아까 뭐 우리 대전은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야 총 잘 쏘는 포수가 이산저산 돌아다니라 그대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쁘니 여섯 번째 어려움이 아니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이 상황이 그러니까 대금이 너가 처한 어려움이 뭐냐고 세준이 너가 처한 어려움이 뭐냐고 그래서 그 자라가 대금이하고 세준이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라가 세준이 보고 호랑이한테 쫓기니 얼마나 어렵소 그런 얘기 할까?
아니요? 안 하겠지. 지금 세준이 호랑이 쫓기지 않잖아. 어? 자라가 대금이한테 뭐야 추운 겨울에 잠잘 데가 없으니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얘기 안 아니요? 하겠지. 그러면 대금이한테는 어떤 게 너 이런 게 어렵지? 너 이런 게 어렵지라고 뭐가 어려운 건지를 얘기해 써보자는 거니까. 대금이나 세준이가 너무나 잘 알겠지. 자기 어려운 점은. 이해했어? 네. 야, 네, 역시 선생님. 시간. 세준이 뭐? 그러면 음. 그 만약에 자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또 친구한테 쓰는 거예요? 아니지, 그 자가 여러분한테 쓰는 건데, 자, 봐봐. 선생님이 써놓은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몸이 당할 염려가 큰 것이 첫째 어려움이요.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돈이 없어 제대로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둘째 어려움이요. 봄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다니는 것이 셋째 어려움이요. 이런 식으로 자라가 선생님한테 와서 야, 너 차 타고 다니다가 너 교통사고 나서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선생님 생각하니까 맞아. 나 교통사고 당할까 봐 무서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라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그런 것처럼 자라가 세준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고. 자라가 대금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고. 여러분이 자라 입장이 되어서 세준이에게, 자라 입장이 되어서 대금이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를 써보자는 거지. 세준아 이해했어? 네. 자,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대금아, 네. 글로 써서 발표하는 거야. 일부러 여러분들 글쓰기 연습하려고 이런 작업 해보자는 거야. 잠깐만요. 종이지 가리고 올게요.
자, 어떻게 써봤습니까? 네. 네. 자, 이번에는 대금이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천천히 얘기 좀 돼. 소리 지를 필요 없고, 네. 어, 숙제가 많은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공부할 게 많은 게 두 번째 문제예요. 횡단보도 걷다가 복통하고 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예요. 마음껏 못 먹는 게 네 번째 문제예요. 학교 일찍 좀만 가는 게 천천히. 다섯 번째 문제예요. 다섯 번째 문 다시 한번 읽어. 끝이에요. 다섯 번째 다시 읽어 한번 읽어줘. 학교 일찍 가는 게 다섯 번째 문제예요. 아, 그래서 대금이의 문제 들어보니까 어때, 세준이? 공감이 가? 네. 대금이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응?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까 봐 걱정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너 걱정이 많지 않냐. 그러니 용궁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꼬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세준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게 첫째 어려움이요. 교통사고 나는 게 무서운 게 둘째 어려움이요. 공기가 나빠서 힘든 게 셋째 어려움이요. 그러고 숙제를 해야 되니 힘든 게 넷째 어려움 아니요. 여기까지. 그렇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껍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껍전이란 이런 옛날 얘기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113쪽 밑에서 다섯째 줄. 내가 어디에서 들으니 그 부분 한번 세준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들으니 대궐에서는 벼슬의 위치에 따라 동네에서는 나이에 따라 자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벼슬, 그런 계급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는 나이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을 더 이렇게 떠받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 비해서 서양 같은 경우는 나이 같은 거 가리지 않냐고 이렇게 평등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 또 우리나라 말 중에 어려운 말로 유서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유서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네, 어른들이 아이보다 먼저다. 그렇지. 어른 장자야. 어린 유자야. 어른과 아이 사이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 들어봤어? 찬물도 네. 위아래가 있다. 그래서 찬물 그 마시는 거에도 윗사람이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아랫사람이 마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이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가끔가다 뭐 먼저 몇 살이야 나이 확인해 갖고 형인지 동생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는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나이 별로 그건 없이 그냥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쪽 보겠습니다. 110 몇 쪽이요? 126쪽. 자,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세준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이름난 산이나 바다에는 근본이 있다.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강이 크면 평화가 넓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산이 높고 숲이 많으면 많은 짐승들이 모이게 되지. 그런데 너는 이곳저곳 슬쩍슬쩍 기웃거리는 온 세상 모두 구경한 것처럼 떠들어대니 한심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두꺼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꺼비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옛날 사람의 생각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근본,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냥,
슬쩍슬쩍 기웃거려 갖고 이렇게 아는 척만 하는 거 이런 거는 선비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준이.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아, 그래. 자, 세준이 화장실 갔다. 대금이는 이 책을 읽은 거 아니면 다른 책 구해서 읽은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첫 모르겠. 번째 매치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표지가. 어? 표지가 그거 첫 번째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표지가. 음, 두껍전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는 이야기야? 두꺼비가 이야기한 이야기. 두꺼비의 이야기하는 이야기야. 두꺼비가 이 주인공 이야기 아닐까요? 이 두껍전의 이야기는 두꺼비하고 여우가 배틀을 벌이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배틀, 뻥치는 이야기 배틀을 벌이는데 단지 이게 뻥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우주관,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128쪽 얘 보면 중간에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세준이 거기 찾았어? 거기 읽어줘 볼까? 네. 음,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처음 구경한 곳은 33천이랍니다. 또한 오늘 옥나수다리 한 곳에서 오작교라는 다리도 보았지요. 어느 강줄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 보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꽃들과 풀향기로 정신이 아찔했답니다. 게다가 개수나무와 대나무, 향나무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는 곳에는 청악, 백악, 기린, 공작, 봉황들이 뛰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름 속에 있는 밭에는 여러 신선들이 불로초를 신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곳을 구경하기 위해 오작교를 건너 사흘을 걸어가니 황금으로 만든 궁궐이 있었답니다. 태그 그림이 그려진 궁궐 문을 들어가니까 웬 배짜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더군요. 그래서 요건 지금 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오작교에 가가지고 막 거기에 막 백합이랑 뭐 그런 꽃들도 있고 막 공작새 뭐 이런 게 막 놀고 있었다는 걸 그냥 표현한 아, 거. 하늘나라의 모습들. 옛날 사람들은 그 하늘이 이렇게 생겼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옛날 사람들 어떤 그런 생각이 이 이야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8, 139쪽에는 여기 이렇게 돼서 밝은 낮이 마치 깜깜한 밤중 같고 찬 기운에 뼈가 시리도록 무서웠어요. 열려있는 지옥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떤 죄인이 철사에 꽁꽁 묶여 있더군요. 그런데 지옥의 졸개 두 명이 죄인의 살을 베어내고 있지 뭡니까? 또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허공에 목이 매달려 있지 뭡니까? 사방에서 굶주린 독수리떼가 날아 들어와서는 그 죄인의 살을 뜯어먹더라고요. 사지가 철사에 묶여 신음소리만 내던 모습이 불쌍했지만 살아있을 때 도둑질을 많이 한 죄인이었답니다. 이거 뭐의 모습이야 이거는? 요, 지옥의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독수리떼가 와서 그 사람의 살을 다 떼먹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옛날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에는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서로 나이가 많다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여우와 두꺼비가 이렇게 서로 장난치는 것들 이야기 그 자랑 허풍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는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무슨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 책이야. 이게 맞나? 쉿 경제사냥꾼을 조심해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쉿 경제사냥꾼을 조심해서 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대금이가 책을 잘 구해서 읽고 다음 주에는 또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